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미디어입니다. 사실 이제 5G랑은 조금 다른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같은 주제예요. 같은 주제입니까? 네, 일단 저한테는 또 네. 뭔가 생소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DP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봤어요? 아마 안 저는 두 개 다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아마 안 보신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오징어 게임도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지금 뭐 1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80개국 1등.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투자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P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봤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 제가 넷플릭스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네네. 넷플릭스라는 게 OTT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활발해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5G랑 연관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연관이 네. 있다라고 했죠. 네.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제가 인도 게임 시장 얘기했죠. 네, 맞습니다. 결론은 핸드폰이 느리면 실시간 OTT가 실시간 스트리밍이에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너무 느리면 끊기면 짜증나겠죠. 띡띡띡 끊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5G 핸드폰이 점점점 많이 나오고 5G에 대한 통신들이 많이 깔리기 시작하면 OTT 시장 자체는 갈수록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저도 운전하고 이동하고 하다 보면은 네. 틀어놓고 많이 이동하거든요. 그냥 소리만 듣는. 네, 소리만 듣고 뭔가를 하더라도 뭐 유튜브가 됐건 OTT 서비스가 됐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 이게 한 번에 뒤바뀐다? 보던 거를 안 본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컨텐츠가 오징어 게임이 저는 이제 사실은 조금 색달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죠. 색달라서. 네, 제 주변도 조금 네.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호불호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조금 색다른 도전? 도전.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연기를 잘해서 이제 또 커버가 되는 것들도 있고, 네. 야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잖아요. 네. 넷플릭스에서만 보는 거야. 딴 데서 못 보는 거야. 딴 데 못 보는. 네,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컨텐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강점으로 나타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컨텐츠를 잘 만들면, 네. 정말 많은 수익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컨텐츠 업체들이 네. 굉장히 힘이 있구나. 잘 만드는구나. 잘 만드는구나. 네. 예를 들면 킹덤. 저는 완전 광팬입니다. 네, 저도 이제 알려줘서 저도 킹덤 봤었는데 네. 잘 만들잖아요. 네. 인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DP라는 주제. 또 우리 나이대가 군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또 몰입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기존의 영화들 같은 게 사실은 굉장히 정형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기 있는 주제들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 거의 한 10년 동안 컨텐츠 제작에 우리나라 아시아권의 제작에 거의 한 8천억 정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건가요? 8,000원. 야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네. 우리 네. 반도체나 뭐 이런 거 막 무슨 뭐 2차 전지 이런 거 보면 한번 투자하면 뭐 몇십 점 뭐 이러니까 몇백 조 이러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설비 투자가 정말 큰 거고 컨텐츠에는 그렇게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섹터에서는 맞아. 그 섹터에서는 크고 그다음에 이게 결과물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했어. 오리지널이 정말 인기가 많아. 그러니까 이게 파급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자체가 사실 이제 작년 말에 가장 많이 미디어주들이 많이 달렸었는데 조금 오래 쉬었어요. 친환경 2차 전지에 많이 밀렸어. 근데 이제 또 탄력을 받을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5G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사실은 5G랑은 이 미디어랑 그렇게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있다. 전문가님은 5G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애프터 코로나가 되면 사실 지금만큼의 어떤 OTT나 이런 게 안 되지 않을까? 했지만 습관이 무섭다. 그래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습관이 무섭고 사실 OTT 업체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넷플릭스도 그러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들어온다고 하고 HBO도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런 특색 있는 뭐 오리지널 뭐 이렇게 컨텐츠도 있지만 사실 공통 컨텐츠도 있거든요. 여기에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공통 컨텐츠가 있어야 고객들이 그 채널에 오래 있어요.
아, 그런가요? 딴 데를 안 넘어가죠. 왜냐면 오리지널만 기다리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볼 만한 거 저기서 볼 만한 거 있는데 이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미디어에서도 저희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미디어를 만드는 업체인 거예요.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팔 때가 사실 외부 제작사, 네. 외주 제작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친구들이 팔 때는 방송국밖에 없었습니다. 그쵸, 이제 만들면 납품할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KBS 드라마를 만들었어, 외주 제작사가. 그럼 네. 어디에서 팔아요? KBS밖에 못 팔아요. 아, 거기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돈 받아갖고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MBC에서 팔고 딴 데서 팔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방송사는 그게 안 되죠. 맞습니다. 예. 근데 OTT는 되죠. 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어서 두 번째 질문이 사실 그거였거든요. 이제 OTT가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HBO,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우리나라 왓챠, 뭐 국내 웨이브, 네, TV 많잖아요. 많잖아요. 아니 원래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사실 서로 죽는 시장으로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단가가 막 낮아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OTT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OTT 업체들에 대한 경쟁은 굉장히 심화가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마 1등, 2등, 3등만 살아남겠지. 그렇게 되나요? 네, 근데 이 싸움들 사실은 얘네들이 고래등이거든요. 네, 많은 돈들이 있으니까. 네. 고래들 싸울 때 옆에 사실은 잘못하면 네. 막 빠그라지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컨텐츠를 만드는 업체. 기존에는 한 개 방송사에만 납품을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많아지면 얘네들은 공통 컨텐츠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그러면 기존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도 다시 팔 수 있지. 묵혀놨던 것들을. 그렇지. 판가는 떨어졌지만 여러 군데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군데 팔고 인기 있는 거 몇 개 제작을 했다라고 치면 내 몸값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내가 만든 컨텐츠의 몸값이 올라갈 거예요. 왜? 경쟁자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OTT 업체보다는 사실은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OTT 시장은 커지겠지만 그래도 경쟁하는 1, 2, 3등 업체만 어떻게 보면 결론은 살아남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보지 말고 이제 걔네들한테 납품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제작사를 고르자. 제작사를 보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컨텐츠를 좀 만드는 제작사나 우리 또 조금 이제 미디어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제작사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이 사실은 제작한 업체가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비상장사입니다. 상장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는 다른 여러 개 업체들이 이제 물망이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이게 국한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컨텐츠가 킹덤도 아까 저희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DP도 얘기하고 오징어 게임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작사가 다 다르죠. 다른가요?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컨텐츠의 위상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 특정 제작사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작사들의 몸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특정 뭐 딱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나마 제작사를 고르라고 하면 유명한 작가 데리고 있는 아니면은 그냥 대형 제작사. 저는 사실 안정적인 거 조금 좋아해서 맞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 컨텐트리 뭐 이런 데 좋아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키스트도 관련 리포트들을 많이 나와요. 키스트 뭐 그래서 뭐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동시다발적인 수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도 나쁘진 않을 것 같는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대형이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보유 컨텐츠가 많아서 사실은 얘네들이 잘 팔아요.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남기나요? 잘 팔아요. 여기저기 쇼부를 잘 쳐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때는 사실은 비수기였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걸 막 방영한 게 별로 없었는데 3분기 때 사실은 방영 편수가 조금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많더라고요.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갯마을 차차차 인기 많던데. 이것도 스튜디오 드래곤 거예요. 정말요? 그 다음에 너는 나의 봄. 그 다음에 뭐 마녀 식당으로 오세요. 마녀식당으로. 그 다음에 유미의 세포들 들어보셨어요? 유미의 세포도 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스튜디오 드래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끝이 아니라 글로벌 OTT 업체들 아까 얘기했던 뭐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디즈니 플러스 HBO 뭐 등등등 굉장히 큰 업체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면서 이런 업체들이랑도 협업을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쪽 컨텐츠가 필요한 데에서는 저희가 잘 만든다고 인식이 되면 인식이 되죠. 이렇게 좀 컨택을 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수혜를 그래도 가장 뭐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전방위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른 거, 남들 다 그거 볼 때 다른 걸 봐야 되잖아. 코퍼스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코퍼스 코리아.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처음 들어본 또 이름. 많죠.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어떤 기업이냐면 한국 우리 이제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을 제작사나 방송사한테 그 권리를 사와요. 우리가 IP? 그래서 이거 우리가 팔 수 있는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체 자막을 세팅하거나 뭔가를 해서 본인들 걸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급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OTT 시장도 굉장히 급성장을 했지만 일본 OTT 시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일본이요? 일본이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우리나라는 드라마나 영화 쪽으로 오리지널을 많이 만들고 일본은 애니메이션이 사실 인기가 많잖아요. 원래 강국이었죠. 강국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실사화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전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OTT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한류 컨텐츠들도 사실은 일본에서 뭐 서로 싫어한다 뭐 한다라고 해도 인기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데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 매출 비중을 보니까 이 판권, 컨텐츠를 판권을 한 86% 정도 매출이 발생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제 저희 굿즈라고 하잖아요. 상품. 그다음에 자막.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들이 꾸준히 되고 있어서 일본 OTT 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되다 보면은 사실은 제작사는 만드는 데고 또 잘 파는 애나 잘 파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코퍼스 코리아. 코퍼스 코리아.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판권이나 저작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뭐 변경해서 굿즈도 만들고 하는 거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업체들도 조금 이렇게 폭넓게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문환이가 방송을 하면서 좋은 점이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특정 종목만 얘기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많이 검색하고 보는데 전 처음도 들어보는 종목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마다 어디서 찾으시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굳이 그 종목이 무조건 될 거다 이거보다는 그냥 알고 있자라는 거죠. 그쵸. 저희가 이제 관심 종목에 사실 남들 다 아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이 여러 가지를 무조건 가지고 있다라고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얘네들이 이런 이유가 있어서 실적이 좋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그래도 예측이라는 걸, 예상이라는 걸 조금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들어보시고요. 내가 이거랑 우리 전문가님 의견에 동의를 하시거나 이 좀 와닿는다 하면 충분히 알아보시고 맞아요. 뭐 매수를 하시든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방송이 끝나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이 갑자기 뭐 별표 체크. 일단 별표 체크. 그럼요. 또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뭐 딱히 이제 저희가 이제 미디어에서 딱히 얘기할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디어 쪽이 사실은 컨텐츠도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지만 영화 시장이 너무 많이 죽긴 했어요. 저도 영화 보러 간 지 오래된. 맞아요. 이제 저도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백신 접종 완료되고 그다음에 뭐 저도 이제 또 내일 당장 또 2차 접종하거든요. 내일 맞으시나요? 그러니까 저희 연령대들이 이제 30대, 40대, 50대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나이대가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나이대입니다. 근데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마 영화 쪽도 조금 개화가 이제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 관련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12월에 헐리우드 대작들도 또 많이 개봉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코로나 이전의 실적들이 어느 정도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리오프닝. 새로 오픈을 한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들을 할 때 뭐 여행, 레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영화, 미디어도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염두를 해 두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투자를 할 때
폭넓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 나온 김에 다음 주제는 뭐 리오프닝 주로 한번 관련된 걸로 한번 네, 뭐 그것도 해보고 나쁘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미디어 또 이제 OTT 관련된 것도 알아봤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좀 이렇게 커지는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좀 컨텐츠를 제작하는 좀 시장을 보자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나온 종목들도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합시다. 네, 네, 아는 만큼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